요거 효과 좋네. 오늘은 날파리 없이 원활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코나 먹텐션입니다. 날파리가 없어서 너무 정말 신나게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촬영을 다 하고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하는 순간 딱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고민 사연 영상들보다 신청하게 됐습니다. 88년생 남자이고요. 첫 차는 2017년에 렌트로 레이를 타보고 이 정도 공간인데 경차인 게 마음에 들고 와이프도 좋아해서 중고로 11년식 레이를 구매하여 상당히 만족스럽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레이가 다 좋은데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 시에 언덕길이나 추월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력의 답답함을 느끼고 차도 10년이 다 돼가서인지 소리부터 하나씩 이상 증세를 보여서 이번에는 새 차로 사자 해서 2020년 2월에 코나 가솔린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코나를 살 때 저는 그래도 이왕 바꾸는 거 스포티지급 사이즈로 구매하고 싶었으나 출퇴근은 와이프가 이 차량으로 늘 해야 했는데 운전 경력이 1년 근처였던지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코나를 선택했습니다. 둘이 타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2열에 누군가를 태워야 할 일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딩크족이라 자녀 계획은 전혀 없고 2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막상 2열에 누군가를 태우니 2열의 안전분 신경을 쓰면 1열 공간이 너무 안 나오고 운전을 좀 편하게 하려니 2열 공간이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와이프도 좀 불편함을 느끼고 운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차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산타페 소렌토 사이즈는 그래도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거기다 자녀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큰 차량은 저도 원치 않고요. 그러던 차에 신형 스포티지가 나온 걸 보고 렌트로 장거리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간감은 1열, 2열 트렁크까지 엄청 만족스러웠으나 코나가 승차감이 좀 단단한 편이고 이 차급에 기대하면 안 되는 거지만 풍절음 같은 소음이 심해서 이런 부분도 스포티지가 많이 좋겠지라는 기대가 컸던 걸까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이 안 됐습니다. 평소 출퇴근을 와이프가 차량 운행을 하고 둘이 같이 여행이나 드라이브 등 같이 움직일 때는 제가 운전을 합니다. 다니면서 노래 듣는 것도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인지 고속도로에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등으로 노랫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웠었고 스포티지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좋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 하이브리드로 계약은 해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의 다른 차는 없나 알아보다 GV70이 눈에 들어왔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차량 가격이 선뜻 쉽게 접하기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시승센터가 멀지 않아 시승을 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와이프 저 둘 다 디자인, 공간, 승차감, 소음 부분까지 그래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 대략 6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가격대가 되니 제가 이 정도 차를 사기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들다가도 차는 또 너무 마음에 들고 하니까 고민이 되네요. 현재 와이프 세후 연봉 4,500, 저는 세후 5,000에서 5,600 정도 됩니다. 둘 다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당일치기로 왕복 500km 넘게 가서 밥 한 끼, 두 끼 먹고 온 적도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차가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이 가격대 차를 막상 사려고 보니 또 좀 겁나기도 하고요. 여행을 장거리로 다니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연비면에서도 훨씬 좋으니 스포티지로 가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기존에 운영하셨던 차들을 봤을 때 자동차에 그렇게 크게 지출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연하게 겪어보지 못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왠지 사연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GV70을 처음 이렇게 두 분이서 시승을 하면서 그 만족하셨을 모습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좀 귀여우시고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코나 타다가 아무래도 GV70을 타면 워낙 이 체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느끼셨을 감동이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V70을 샀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지 그런 거를 이제 저랑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대로 봤을 때 GV70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까지 이제 견적을 보셨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옵션 넣고 하다 보면은 거의 한 4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동차 값이 2천만원 더 뛰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지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29만원 정도 나옵니다. GV70 2.5 터보 기준으로 65만원 정도가 되겠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코나 1.6 터보를 타셨다고 한다면 자동차세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GV70 2.5 터보를 타면은 곱하기 2 플러스 알파가 된다. GV70도 자동차세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스포티지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간격 차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저는 의외로 또 GV70이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제 나이
84년생 기준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8만 6,06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GV70이 102만 9,26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GV70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고를 덜 일으키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유류비를 잠깐 계산을 좀 해보자면 각 차의 공인 연비랑 기름값은 그냥 1,600원 고정으로 해서 예시만 한번 드려보자면 500km도 당일치기로 왔다 간다 하셨잖아요. 500km 기준으로 했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7,904원, GV70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76,190원 정도의 유류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행용 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15,000km 정도 뛴다고 추측을 해가지고 유류비 계산을 해봤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43만 7,125원, 그리고 GV70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228만 5,714원, 대략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보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되게 컸는데 일반 가솔린 차 같은 경우, 특히나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보다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내 주행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연비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한 유류비보다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은 또 있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GV70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총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대안은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왜냐하면 투싼이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스포티지의 단단한 승차감에 조금 불만이셨다고 한다면 투싼 하이브리드도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이제 하이브리드 살 경우에는 1.6 터보 스포티지랑 똑같은 자동차세랑 뭐 연비를 거의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간감 더 넓고 아무래도 스포티지 대비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올 거란 말이죠. 물론 출력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크기가 커서 부담스럽다고 하시긴 했지만 GV70까지 보셨다면은 소렌토가 그렇게까지 또 엄청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GV70보다 폭은 또 좁아요. 폭은 좁고 길이가 조금 더 긴데 한 10cm 정도 길 거예요. GV70 정도 운전이 가능하시다면 소렌토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냥 이미 GV70에 많이 꽂히신 것 같기도 하고, 일반 현대기아 차랑 제네시스랑은 좀 차급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형 사이즈를 하더라도 이 실내 소재부터 해서 인테리어까지 고급스러움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뭐 승차감 자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GV70 가격대의 외제차를 보더라도 이만한 실내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고급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GV70으로 가되 조금 더 유류비에 좀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GV70 디젤도 괜찮다고 보고요. 제가 디젤도 한 달 정도 타봤을 때 꽤 진동이나 소음이 잘 잡혔습니다. 물론 저 겨울철에 냉간시에 조금 많이 시끄러울 수 있긴 한데 운전하다 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디젤도 한번 시승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비가 가솔린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요즘은 경유값도 훨씬 싸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값 2,000 정도 더 주고 아까 전에 제가 계산한 1년 유지비로 해가지고 스포티지 대비 120만원 플러스 알파를 더 쓸 수 있다. 한 달 정도로 계산하면 한 스포티지보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GV70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정말 이세 계획이 없으시고 앞으로 맞벌이를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확실히 돈을 더 지출하는 만큼 이 GV70에 대한 만족감은 크실 것 같아요. 만족감을 좀 줄이고 돈을 아끼느냐, 돈을 더 주더라도 이 차량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가져갈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또 만족해서 오래 타시면은 차를 팔고 다시 사야 하는 그런 이중 지출 부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와이프분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뭐 좋은 케이스? 사실 저보다는 본인이 이 정도 지출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꼭 본인 취향에 맞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화를 이렇게 2번 하는 바람에 사연은 하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자동차 코드 해주는 남자 사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사연 보내주실 때 요 양식대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신속하고 빠르게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도 오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동차 코드 해주는 남자 억텐션이었습니다. 더워.